화이팅!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영상을 듣고 있습니다. 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입니다. 영광만 주셔서 이 먼 곳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기총 오늘 수행이사 초창기 네, 우리 김분순 우리 권사님께서 해주신 음식 참 맛있습니다. 아멘. 맛있게 드시기를 네.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민들 막으리까 하골 골짜 빈결해도 어금 들고 가오리가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동해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동해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일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우리 월기총 제3차 실행위원들 모여서 하나님께 조찬 기도회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 동서남북 먼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두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세우신 우리 이사님과 우리 총재님들 우리 모든 목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우리 사모님들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모든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열매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말씀 가지고 서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여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월기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복래 목사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의 집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윤정순 손찬원 목사님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리 나오시면 나왔어요. 네, 나오십시오. 윤정순, 손찬원 두 분 목사님은 한일우스의 파트너입니다. 한일우스의 파트너인데 아주 찬양을 구성합니다. 얼른 나오시죠. 이 앞으로. 이를 여기요. 여기 그냥 거기서 하셔. 아니 거기서 안 돼요. 여기도 괜찮아. 네, 거기도 그냥 사진 찍기도 거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안사돼가지고 잘.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거기서 하시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왜 혼자 하라고. 괜찮아요. 아, 괜찮네. 그것도 연주로 그래. 산도 나오니까 되게 좋아요. 아주. 조금 짧게. 아멘. 박수. 박수. 하나님께 영광. 가면서도 좋다. 단주로 가면서도 가자. 이게 옳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인 거 아니? 저는 잘 몰랐다가 요즘 사서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큰 교단에 계시다가 이렇게 이제 나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해보겠다고 나오시고 바르게 해보겠다고 나오시고 또
좀 사명감 있는 분들 다 나오셨더라고요. 아 그러면 좀 내가 도와드릴 것은 없지만 학적으로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미국의 애틀란타 아까도 내가 아까 그 총회장 잠깐 오셨다 가셨는데 그 총회장님을 중심으로 지금 미국에서 뭐 버스턴도 있고 또 뉴욕도 있고 그러지만 실은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조지아주가 학력적으로 학군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그 캠퍼스도 그 미국에 있고요. 또 약 한 250개 대학교가 조지아주만 있습니다. 조지아주만 해도 우리나라 4배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하는데 심지어는 고등학교도 조지아주가 제일 낮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의 우리 교민들이 그 학구열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LA에서 시카고에서 지금 다 이쪽으로 조지아로 와가지고 지금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 교민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LA가 한 80만 명, 그다음에 이제 뉴욕이 한 40만 명, 그다음에 시카고가 한 30만 명 됐는데 시카고를 추월한 곳이 이제 애틀란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군이 제일 좋은 곳에 이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그런 쪽이 아니라 우리 25개 교단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비싼 학교, 비싼 납부금 쭉 했는데 계속 대화를 해보다 보니까 우리 25개 총회분들이 재정적으로 다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슈라고 한 학기에 약 1,000만 원 하는 학교가 있어요. 좋은 학교입니다. 그게 이제 아틀란타에서 약 2시간 롬이라고 로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말로 말하면 롬인데 로마 이탈리아에서 성공하고 유럽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게 롬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학교를 소개하려다 보니까 너무 납부금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팍 낮춰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여기서 강의했던 이호우 박사님 그 이제 언더우드 대학을 근데 언더우드 대학도 이제 캠퍼스가 넓고요. 학교가 좋고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원래는 일반 학교에서 출발했다가 요즘서 이제 신학대학을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거기도 그래도 뭐 연방정부 같은데 다 가능하죠. 그래서 언더우드로 한 미국 학생들만 한 800명, 900명, 우리 한국 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이거는 유명한 학교입니다. 괜찮은 학교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한 학기당 여기서 25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뭐 하려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강 총장님 소리를 듣고 계속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이 학교도 전화하고 저 학교도 전화하고 막 이렇게 전화하고. 그래서 거기보다 약간 좀 납부금이 좀 낮은 학교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도 거기가 주정부, 연방정부 뭐 심지어는 여기서 유학을 가면 우리 자녀들이나 교인들이 가면 유학 비자까지 나오는 I-24까지 다 되는 그런 이제 학교를 오늘 새로 오신 그 총회장이야 선교 단체장님 계셨어요, 학장님. 그 애틀란타에 그 재단 그 이사장님이 그 학교 부지로 네. 만평을 그때 네. 재단에 기여를 했잖아요. 네. 그 기공식에 좀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그 학교가 이렇게 저기 건립되게 된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네. 해주시고 인가 문제하고 예, 그래서 이제 토마스 신학교에 관해서 예, 이제 이렇게 이제 낮춰서 이제 좀 진행 중에 있는데 예. 그러면 조금 그 말을 약간 좀 멈추고 예. 우리 이제 토마스 이제 그 학교를 세우게 된 동기가 제가 이제 중남미 선교회를 이제 조직을 했습니다. 중국하고 북한하고 사단법인인가요? 응? 대국 사단법인 미국 예예예. 사단법인 맞아요. 네, 이제 중남미 선교 이제 네. 연방정부 사단법인입니다. 연방정부. 그때 그 연방정부 사단법인 밑에 이제 신학교를 세운 거죠. 네. 신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 주식회사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문사도 법인주식회사? 네. 이제 토오브 주식회사라고 네. 건강기능식품. 장모님, 장모님 그 아까
법인 주식회사가 아니고 주식회사도 법인으로 본다. 그렇게 말해 정확하지 않나요? 법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법인입니다. 글쎄 법인 맞아요. 주식회사 사람이 토부 법인으로 주식회사. 봐주는 예, 거예요. 예, 예. 토부 주식회사. 요런 이제 그 주식법인. 약품들이 나오는 건데 교단식 나오는데 여기 이제 미국 FDA, 미국 GMP 의약청, 안전청 뭐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고 좋은 작품이 그렇지. 나와서 지금 이제 여기도 샘플을 갖다 달라 그래가지고 갖다 놨는데 그런 회사가 있고요. 아까 이제 그 이건 말고 국제 미션 신문 내가 여기를 20년 동안 이사장을 했지만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월드미션에서 월드미션. 이사장으로? 내가 20년 했는데 이춘수 국장님이 운영하는 네, 네. 월드미션 신문에 네. 우리 임성화 목사님이 이사장을 몇 년 동안 한 거 제 이름 봐가지고 이름 기억합니다. 예, 예. 원래 사무실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연합회관에 있다가 이리 옮겼어요. 그렇죠. 예. 네,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까 그 ROTC 그 회장님 예. 그분도 이제 예. 우리 그 이사 예. 월드미션 신문 이사에서 RT? 만났었고, 전용만 목사님. 아,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사단법인 밑에 예. 선교회 밑에 이제 학교를 세우게 됐는데 학교는 이제 현재 솔직히 말하면 합동층 목사들 총신 나온 사람들을 재교육을 시키려고 처음에는 이제 세웠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총신 나온 사람들보다는 우리 그 소교단 목사님들을 교육을 시켜야겠다 이거 그게 바쁘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학위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이 아니라 어떻게 맞추든지 학점을 맞춰가지고 학위를 주셔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꽂혀가지고 우리 이시교단 꽂혀가지고 어떻게 여기를 맞춰보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원래 이제 그 학교가 일리노이주라고 거기서 이제 허가를 맡아서 하다가 솔직히 말하면 거기 학생들이 없어요. 미국에 학생들이 없고 그랬는데 거기서 일단은 접고 이제 저하고 이제 미국의 이사장 최중현 목사를 만나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 내가 이렇게 필요하다. 지금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만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지금 세워진 것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게 지금 아틀란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민들이 성공하면 이사로 가는 이제 프리스턴트 힐이라고 하는 큰 동네가 있는데 그 가운데 로렌스빌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10,000평 정도 호수와 도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다 지금 그 기공 예배도 다 드리고 지금 설계비까지 다 줘서 지금 이제 원래 그 이사장님이 또 한국에 공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영을 하겠다고 돈 조금 들어서 직영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 총회장님이라든지 재단 이사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그냥 학생만 보내면 관심이 없으니까 재단 이사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좋은 점이 대한학교 학생들이 하고 다 연결이 돼 있고 대한학교들이 연결돼 있고 여기 이제 월드미션뿐만 아니고 그 국제 우리 이제 여기 우리 중남미선교회 교육국장도 지구촌 교회에서 옛날 지구촌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기도 다 이제 연결되고 그래서 최 목사 최성규 목사님. 네, 거기 이제 그분이 이동훈 목사님 교회 계시다가 그걸 네가 가져가거라. 네가 전문가니까. 그래서 제한학교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저희들이 학교 강의실로 강의 짓지만 게스트하우스를 먼저 짓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교육을 받으면 거기 기숙사에서 돈 많이 들어가니까 기숙사에서 이제 그 강의실 교육도 받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먼저 학위를 졸업장을 주든지 학위를 주든지 하자. 졸업장은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납부금도 납부금이지만 여기서 가르친다든지 거기서 가르치면 주 정부 수준의 교수들이 가르쳐야 돼요. 인가된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가르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납부금도 비싸고 또 퀄리티가 좀
있었기 때문에 비싸서 차근차근 낮춰보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졸업장은 그렇게 막 까다롭지 않아도 졸업장 한다고 해서 막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공부를 가르치고 졸업장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이제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학사, 석사, 박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도 옛날에 한 학기당 1,000만 원 주고 미국에서 이 학교는 아니지만 잭슨에서 미시 잭슨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모양 그냥 공짜로 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교육을 시켜보려고 해요. 토마스 신학교가 과가 지금 신학과하고 지금 이제 우선 신학과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의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의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미국은 한국도 마찬가지로 의대가 너무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250개 대학 중에서 의대가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자, 선교를 위해서 세우고 싶다니 방법을 하나 가르쳐주겠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3세계 학교에다가 하면 미국에서 인가를 해주겠다. 그래서 미국의 교수들을 보내주겠다. 자기들이 보내줄 건 아니지만 내가 이제 다 교수들 다 섭외했거든요. 존 홉킨스 대학을 중심으로 나온 사람들 다 섭외를 해서 자기들도 야 우리가 학교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도 좀 강의 좀 해다오. 말이 안 되죠. 의대 교수들이 제일 비싼데. 그래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의대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연방 정부에서 이제 허가만 나오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창조 과학과라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광물 중심으로 이렇게 굉장히 그 아프리카도 그렇고 왜냐면 중남미 그러면 뭐 요즘 뭡니까 저 전기 자동차 그 리튬 뭐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신 자연을 우리가 막 그 자연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는 학과를 그것도 준비 중에 있는데 그건 거의 지금 다 됐고 창조과학과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창조과학계가 창조과학과 안에는 광물학과, 뭐 정보통신학과, 뭐 무슨 학과 이렇게 예를 들면 광물에 관한 중심으로 자연 뭐 이러면 넷제로라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그 탄소를 이제 이산화탄소를 탄소화시키는 뭐 이런 그런 거 있거든요. 이 창조에 관련된 거는 지금 한영대학교에 이사장이 있어요. 네네. 한영대학교 이사장님이 그 시흥에다가 그 창조 관련 그 전부 다 만들어 놓고 그걸 하거든요. 그런 분하고 이사장님이 같이 그 형님이 한 분 계시고 한영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시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에요? 그 이사장이 현재 그 이사장님은 한영 목사님 형님. 예, 한영훈은 이제 한영훈하고 한영훈 총장하고 사돈 박승식 목사님 사돈. 박승식 사돈관 박승식 목사님 시흥에 그 창조 관련 여러 만들어 놓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은 전부 다 미국 교수들이거든요. 미국 교수인데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신학교 게스트하우스도 거기다 새로 지금 쉽게 말하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에도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사무실에서 27일 날 그 미 연방 정부 기준이 되는 교수를 3명 여기 임명식을 하거든요. 교수를 이축식을 하는데 그분들 중심으로 이제 아마 통역하고 그러면 막 시간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 우선 한국에 있는 종합대학 교수들을 강의하게 해가지고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인간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페이스 같은 데도 얼마든지 제가 연결할 수 있고 내가 그 총장하고도 친하고 다 아실 거예요. 종 회장님도 베이스 네네. 총장님하고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예. 좀몇 가지 네, 잠깐만, 질문 좀 하고 예, 일어나야 돼. 예, 그렇죠. 이제 김영준 목사고요. 아까 그럼 제가 그 트랩에는 다 가입되어 있는 건가요? 미국 연방 트랩. 그 이제 그 주정부에서 주는 그 연방정부 학위가 미국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체에서 학위 주는 것도 법적으로 되지만은 주에 하나씩 되어 있는 주정부 연방정부에 대학 협의회에 가입돼야만 학위가 등록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토마스 신학교 학위로 정상적인
그 우리나라 문교부 네네네. 그다 네, 등록 다돼 있죠. 과목이 다 등록돼 있는 거예요. 네네, 다 돼 있죠. 교육부, 하기로. 교육부. 네네. 그럼 아까 그러면 그 졸업장이라는 거는 이제 학위 그 석사위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예비 이제 그 규정 갖추는 그 과정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MA, 네. BHT, 네. BHT 뭐 그건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 있단 그 말이에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까지 안 가도 예, 예. 예를 들어 국내에서 예, 예. 그 대학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아까 그 대안학교인들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정규 고등학교를 못 나와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 사람만 알게 해서 뭐라 그러죠? 그 뭐 검정고시를 보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학점을 채워서 졸업을 시키는 거예요. 대학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그걸 바로 대학원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원은 안 부분이고. 됩니다. 우리 대학이 제가 여쭤볼게요. 네네네. 그러면 거기서 학교에서 대학 석사 과정을 들어가려면 거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막바로 석사.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예, 예. 대학교 정규 학력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현재 대학 목사님, 과정을 갖추려는 거죠. 현재 이제 목사님, 우리 이제 총회가 신학교를 1년 하신 분도 있고 2년 하신 분도 있고 3년 하신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보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 예. 이제 대학이라는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학위가 없어서 대학 못 가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계시는 분도 있으시고 예, 예. 그 목사 신학교로 나와서 학위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신학교도 그분들을 네네. 거기다가 소위 말하면 정규 과정 몇 학점 만들어 가지고 그 석사 과정 들어갈 수 있는 학위 과정을 만들어 줄. 네, 그 이야기를 제가 대드릴게요. 네. 그 이제 우리 이제 소교단들이 신학교를 1년 나온 사람도 있고 2년 나온 사람도 있고 3년 나온 4년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럼 4년 나온 사람이 기준이잖아요. 네. 그러면 2년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재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 앞전에 신학 컨퍼런스를 했는데 원칙은 우리가 다 교수들 다 돈 줬거든요. 여기서 다 돈을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든지 맞추셔야 돼요. 그게 이제 이해는 제 말씀 궁금한 거는 대학을 졸업하면 여기서 학위가 인정 안 되는데 네네. 여기 참 학교라는 거는 그거나 국가 법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네. 과정인데 네, 네, 네. 그 토마스 신학교에서 여기서 학위 과정이 안 나와 있는 사람들을 교과 과정을 학점을 만들어서 이제 소위 말 학위를 주는 거잖아요. 네네. 학위를 주면 그 학위 자체 학사 학위라면은 네. 거기서는 인정이 되는 건가요? 네네. 학교에서 그 네, 인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양심껏 정확하게 학교에 2년 졸업 신학교 2년 것을 정확하게 띄워오셔야 돼요. 그건 이제 소급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띄우면 이제 2년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재교육을 시켜서 이해했어요. 학점을 그럼 채우겠다는 하나만 거예요. 마지막에 여쭤볼게요. 네. 그건 이해했고요. 그러면 이게 꼭 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합법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여기서 하고 가정 가서 안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그래도 졸업장이 가야 되겠죠. 예. 졸업장이 미국의 토마스 원칙으로는 이제 미션 신학교인데 원래는 토마스 리폼드 유니버시티 앤드 세미나리입니다. 근데 리폼드. 거기 졸업을 하면서 한 번도 미국 안 갔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자, 그건 제가 그래서 이해했거든요. 마지막 학기에 마지막 학기는 좀 거기 가서 가야 된다.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를 그럼 학습관처럼 해가지고 네네. 온라인으로 정상 온라인 교육을 받고 그렇죠. 마지막은 똑같이 가정 온라인뿐만 교육을 아니라 이제 우리 여기서 여를 중심으로 해서 대면 수업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 돼. 한번 가야 되는 게 그 마주 관리 출입국 난 학교에서 학위가 인정되면 그렇죠. 네네. 학위 사고가 생기는 게 출입국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자체 학교가 국내에 토마스 신학교가 뭐 표현을 지불하죠. 일단 학습가 아니라 학습은 온오프란 다 진행을 하고 네네. 그 교수들 구축이 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한 학기만큼은 본학교 와서 본학교 관련 내용들 다 익숙하고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그 과정 거치는데 그 캐릭터하우스 먼저 지을 거고. 이제 맞춤이라고 해서 내가 다 여기서 하고 싶은데 하는데 그래도 내 마음은 거기 가서 한번 그 마지막 학기 강의 일주일이라도 받고 뭐 구경 겸해서 가서 일주일 가서 강의 그럼 받고 대안학교는 속성을 하는 거 있을 수 있나요? 원래 고등학교 3년 과정이잖아요. 이번 교육자분들이 중학교 나온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우리 그 미국에 있는 그 규정에 맞춰야 돼요. 그 야간으로 2년 속성을 하는 데가 어쨌든 있어요. 그게 뭐 회원 랭키적 강을 보면 되겠네. 네, 그래서 이제 엉뚱한 이야기인데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젊은 학생들은
우리 어떻게 하든지 의대 쪽으로 좀 집어넣어서 그 의대를 만들어갖고 이 사람들 막 의료 선교사 좀 많이 보내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그런 걸 하는 그건 거죠. 재교육과 필터를 한번 하는 랭킹 과정 보면 되겠네, 그죠? 네네. 그래서, 랭귀지 코스도 막바로 우리 학교로 보내면 미국 교수들이 와서 다 공부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쪽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로 가서는 일단 기숙사가 있으니까.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가려고? 바쁘시니까. 그래. 행정학 그렇게. 박사예요. 아니 복지학 박사. 복잡 박사. 행정학 박사 되려고 하는 사람. 복지학 박사. 국회 행사에서. 네, 그래. 예. 그리고 그럼 총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학장. 저는 학장이요. 네, 학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7개 학교가 있어야 총장이고 그렇죠. 저희들은 지금 학과가 몇 개 안 되니까 지금 일단 그렇죠. 학장이죠. 네, 겸손한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월드 기독교 총연합회 합친 월기총에서도 작년 1월 18일 날 그 총신대학교 네. 이제 이재서 총장하고 저희 그 월기총 이제 정진이 제가 대표인데 그 업무 협약을 한 게 있어요. 작년 1월 18일 날 총신대학교에서 그때 이제 강영준 목사님도 동참했었죠. 네. 그때 한 50여 개, 약 50여 개 뭐 기관 단체 뭐 이런 학교 뭐 같이 이렇게 업무 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가 총신대학교에서 국제 총신연합회라고 이름을 이제 명칭을 바꿔가지고 어저께도 제1회 총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월기총에서도 수년 전부터 이제 그 한미국 성지 통일을 보고만 월드 선교의 귀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예장 합동교단의 그 정경총회장 누구죠? 대한교회 김상봉 목사님이 교회를 세웠고 지금 현재 윤영민 목사님 담임이신데 거기에서 이제 총신대 출신 뭐 중전 목사님들하고 서울대 출신 이런 분들 이제 저희가 거기서 월기총 연구원에서 제가 이제 신문방송 그 언론기관 특수목회 관련해서 저 강의를 해가지고 이제 명함도 만들어드리고 신분증도 만들어드리고 했어요. 서울법대 출신 정두추 목사님도 현재 우리 월드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월드 언론사 총연대 거기에 이제 사랑뉴스 저는 서울특별시 사랑뉴스 인천시청 사랑방송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그렇게 다 써요. 그래서 지금 토마스 씨나 그 아까 강영주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듣고 그럼 우리가 뭐 대형 교단이든 중소 교단이든 전부 다 뭉쳐서 같이 연합 일치가 돼가지고 힘을 모아서 인재를 양성하면 뭐 유엔 스타도 저희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유엔 그 호텔 유엔 대학교를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본을 다 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제 반기문 씨도 아까 이제 사진도 보내왔더라고 어디 초청권에 대해서 그래서 5년 전부터 우리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하고 제가 저 문자로 교류하고 있어요. 그 어저께 오산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신상철 목사가 그 반기문 씨를 초청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진이 다 온 거야. 반기문 씨가 보낸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월기총에 고문으로도 약 5년 전에 이미 수락을 했고 피 목사님한테 제가 그 고문 그러니까 뭡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우리 월기총에 고문으로 수락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뭐 여기 뭐 총신대하고도 연결돼 있고 연세대학교에서도 연세가족 뭐 한다고 초청 문자가 왔어요 저희들. 그래서 왜 그게 왔나 생각해봤더니 연세대학교 그 연시원 있죠 연합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 부흥사회가 있어요. 다 우리 이제 월기총 멤버들이 거기 다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연세대학교 학교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연합회를 또 어떤 몇 년 전에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학교 법인 연세대학교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법인들 있잖아요. 왜? 예? 그래서 이제 학교 법인하고 복지법인, 의료법인 그리고 뭐 국회법인은 이미 우리하고 조인이 돼 있을 정도가 아니고 국회법인 만드는 김호일 장관급 중앙회장이 우리 저 특임 총재로 몇 년 전에 우리가 그 해줬거든요.
그래서 다 이게 토마스 그 신학하고 연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린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토마스 우리 학자님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군소교단 총회라든가 중소교단 총회와 신학교, 대형 교단까지 우리가 다 아울릴 수 있거든요. 이외에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의문난 점은 다 저한테 예, 이제 질문을 하시고 예, 물어보기 곤란한 것은 없어요. 다 물어보십시오. 예, 다 오픈해야 되고 예.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예. 진짜로 거기가 허가 났냐 안 났냐 다 물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일단은 MOU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MOU를 맺어서 구체적인 행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하면 A 교단이라 그러면 A 교단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행정적으로 이제 그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런 학생 하나가 들어온다든지 안 그러면 현재 있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가정 형편이라든지 교단 형편으로 와서 2년밖에 안 나온 목사님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럼 똑같이 서류는 다 내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약 이 목사님은 학점이 20학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20학점만 하면 되는 거고 이 목사님은 10학점만 필요하다 그러면 10학점만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으로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에서 이제 처리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은 다들 우리 목회자들은 뭐 거의 필연적으로 줌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목회자가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온 오프라인 양방 시스템으로 네네. 대면 그런데 비대면과 비슷하긴 한데 근데 이제 비대면은 온 오프라인 양방향 시스템으로. 오케이. 근데 그렇지. 이제 여기서 예. 목사님들이 만약에 여기서 비대면만 아니고 대면 수업을 한다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못 가도. 그렇지. 그래도 제가 여기서 하고 우리 교수들이 여기서 공부를 해서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마지막 학기는 그래도 맹세기 그 미국 토마스 대학을 나왔는데 가서 한번 내 마음으로 가서 한번 하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머지를 하면 여기 다 이제 행정적으로 뭐 교육장도 있고 다 있으니까 우리가 내라고 하는 서류를 내고 목사님들 재교육과 그다음에 특별히 저는 이제 목사님이지만 새로 우리 계속 우리 교단들이 보면 다 연세들이 많잖아요. 젊은 목회자들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길러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제 혼자 생각입니다만은 합동층만 교단이 아니고 우리 다 교단이니까 거기는 하나 여기는 5 교단 모으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면서 하다 보면 되지 않겠나. 시간을 좀 두고 사람은 이제 서류가 갖춰져야 돼요.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좀 깊이 이제 알아가고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진리대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쓰는 게 그게 시간 좀 흐르면서 말씀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학장님이 또 그걸 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여요. 이렇게 뭐 어떻게 해도 목회자들을 좀 이렇게 세워서 그렇죠. 그걸 제가 느꼈어요. 목회자들을 좀 이렇게 돈 때문에 자꾸 아까도 돈 때문에 다 이런다고 하는데 요 머니 때문에 그걸 또 피해갈 길은 아니잖아요.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있어야 학교를 이제 좋은 또 섭외 배울 수 있는데 지난번에 그 특강 할 때 세미나 할 때 어땠어요? 좀 좋았죠.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더라고요. 교수님 초청해서 말씀을 참 이렇게 세미나 하시는데 참 은혜가 돼요. 은혜 받았어요. 지금 이번에 또 우리 강영준 총회장님이 지난번에 세미나가 너무 좋았다고 또 하자 그래서 3월 말 아니면 4월 초에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우리 합동 측 교단 그 정준모 총회장이 있었어요. 정준모. 정준모. 대구 성명교회 한 교회도 한 3,500명 정도 목회하다가 지금 미국 가셨죠. 총회장 합동 측 총회장. 총회장 지낸 분. 예. 네, 압니다. 예. 네, 그분이 이제 아마 예. 강의하실 것 같고. 아,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하도 좋다 그래서 남소 박사를 다시 한번 남소 박사 아주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세우려고. 확실하게 그 강의를 그 심리 잘해주시더라고요. 심리 상담. 그 남소. 남소 박사나 정준모 박사 이런 분들은 아주 배타는급들입니다. 아, 그럼요. 한국에서. 지금 내가 해라 그러면 그냥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뭐 그래서 2차 또 여기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다. 날짜는 며칠 날로? 아직 확실하게 안 되겠어요. 목사님하고 오늘. 그래서 이제 정준모 전 총회장, 남소 박사 이런 분들 뭐 저하고도 계속 그 교류는 아니고 남소 박사님하고는 페이스북에서 계속 교류하고 정준모 총회장은 총회장 당시에 이제 서울에 올 때마다 거의 이제 우리가 취재해서 보도도 했던 얼굴이 낯익은 이제 그분인데 저도 존경하고요. 같은 정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분 똑똑합니다. 목사님 정치입니까? 예. 예. 또 우리 저 유한나 우리 저 목사님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네, 그 사회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목회자들은 오늘 잠깐 간담회 들었으니까 그런 목사님들의 재교육의 필요성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참 놀라운 축복 속에서 참 영적 부흥 성장 큰 교회 대형 교단 아주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큼 자랑할 수 있는 거대한 우리 정말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마다 여자가 정말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 속에 있고, 더군다나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 속에 있습니다. 경제가 금리는 또 올라가고 그러는데 사실상 신학교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저출산 문제가 생겨지고 그리고 나서 학교마다 지금 폐교가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우두치기 있는데,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잠시 좀 몇 년만 지나면 대학도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집니다. 지금 젊은 중년들이 결혼을 부모들은 막 시키려고 그래서 저한테 결혼 중매가 들어온 게 한 300~400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그러는데 저 본인들은요, 맞습니다. 좋은 스펙 아주 다 가졌는데 안 갑니다. 왜냐면은 정말 결혼을 해서 자녀를 기른다는 것도 보통 직장과 함께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되어지고, 또 배우자 간에 서로 자기 권리가 좀 희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그렇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지금 이제 신학교가 정말로 후배 양성, 신학생들이 양성되어야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지금 대형 신학교에도 지금 사실상 문제가 많아요. 신학생들이 지금 지원을 안 하니까요. 졸업을 해서 신학생들이 교회에 사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왜? 생활비가 책임져지지 않으니까. 교단이 크고 교회가 크신 목사님들은 강단에 교인들이 많으니까 사례비가 튼튼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도사나 이런 부교육자들 들어가서 지금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신학교가 문제가 많은데, 신학생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군소교단들이, 사실상 군소교단 하면은요 저도 백성은 군소 아닌데. 그런데 저도 이제 백석에서 일찍이 88년대에 이제 여목회를 했지만 목사 안수를 못 받으니까 정세영 목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붙들려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연구를 해서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또 충북에 노회장까지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한 교회를 7~8개 우리 그 노회에 개척해가면서 세우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남편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는 이제 백석에서 쭉 계시니까 같이 합친이라고 한 7~8년 전에 제가 이제 그쪽으로 합쳐서 들어가서 지금 있습니다. 그러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군소교단, 작은 교단들 이걸 떠나야 돼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군소가 어디가 있고 작은 교단이 어디가 있어요. 바울의 목회를 다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요. 한 사람만 가지고 신학생 가르치고 해가지고 정말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것이 성경적인 저는 목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또 미국까지 토마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는데 토마스. 대동강변에서 선교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선교에 빚을 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제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줘서 우리는 우방국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인구 비례에만 해서 최고 많이 지금 파송되어진 나라예요. 저는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도 지금 저는 세계 여성들이 지금 3,280명이 새 열이라고 세계 여성 리더들이 기도방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기도회를 해요. 거의 지금 한 10여 년 돼 가지는데 40명씩 한 80방이 넘게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지금 3월 17일까지 기도회가 되어지는데 또 그게 세계 여성 리더들이 컨퍼런스가 지금 6월 달에 태국에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여성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목사사모로 나가고 그렇게 해서 각 지구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40일 동안 팀을 만들어서 지금 기도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렇게 신학교가 정말로 다시금 또 세워져서 미국과 또 협연을 해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이 일을 할 수 없을 때 다들 지금 어떻게 해요? 어려울 때 또 추진해서 또 다시금 개척 정신으로 청교회의 신앙으로 해가지고 세워 나간다고 하니까 저는 기도로 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 박인숙. 저기 선생님이 교수님. 박인숙 교수님. 서울신학, 수원신학, 수원신학에.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 아주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하기로다. 한입을 쓰게 맡아놓는다. 우리 교수님, 최문경 목사님. 저는 이제 어쨌든 저희 남편이 국세청 공무원으로서 이제 마음껏 이제 선교하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해서 사실 결혼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세무사 개업을 하면 마음껏 내가 선교하면서 살고 싶다. 그랬는데 하나님 방향 바꿔서 남편을 목회자로 만들어서 국세청을 포기하게 만드셨고 그래 그때부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시작한 게 선교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제 마음의 그 소원 저는 평생 주일학교 교육을 헌신하면서 기도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척하면서 제가 이제 선교원을 시작했었고요. 그 아이들이 키워서 지금은 시집가고 이제 막 결혼하는 그런 아이들 이제 또래가 됐는데 지금도 제가 기도하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부분은 선교원이에요. 아까도 저출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왜 아이들을 안 낳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우리 아이를 낳았는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문제만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기도했던 거는 저희가 그 작은 부분이라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들들을 이제 홈스쿨링을 했었고요. 그 더불어서 동네 아이들 또 목회자 자녀들 가르쳐서 홈스쿨링을 통해서 이제 대학도 가게 하고 대학원도 가게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대형 교회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 대형 교회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집사 시절도 되었었고 청년 시절 전 물귀신앙이거든요. 근데 주일학교 때부터 쭉 봐오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제가 보니까 돈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가정도 돈이 많아지니까 부부가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어려울 때는 서로 힘을 합해서 살지만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려웠을 때는 서로가 기도하면서 힘을 합해서 이루어가는데 재정이 넉넉해지니까 제가 경험했던 교회도 재정이 넉넉해지니까 봄이 되고 가을이 되면 여전도에 남전도에 어디 들로산으로 놀러갈 생각하지 어려울 때는 그럴 사이가 없거든요. 기도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너무나 풍부해지다 보니까 아 내가 잘 살아, 내가 재미있게 살아야 돼 이러다 보니까 낳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홈스쿨링해서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군대 장교로 갔다가 최연소 장교거든요. 근데 아까도 이제 아로트씨 말씀하신 저희 아들은 학사 장교로 갔어요. 그래서 청와대 경비단에서 장교 중위로 이제 제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위 진까지 올라갔다가 아 내가 이제는 육체적인 장교가 되었으면 영적인 장교가 되겠다는 마음을 그 결단을 가지고 전역을 했어요. 중위로 제대를 해서 나와서 자기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래 공부하고 나왔대요. 그 장교 생활하면서 거기서 신학대학원에 갈 수 있는 영어 토플이라든지 그 학교에 영어 공부를 하고 와서 감신대 신대원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는 아프리카에 뼈를 묻겠다는 결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신대 신대원 한 학기 하고 이제 그냥 휴학을 하려 했더니 안 돼서 한 학기를 하고 아프리카 말라위를 갔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말라위에 가서 한 1년 7개월 정도 있으면서 이제 거기 사역하면서 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제 그 같이 사역하던 여자매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둘이 앞에서 선교하기로 하고 결혼식을 하러 잠깐 한국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두 사람에게 음성을 주시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선교라고 하려면 공부를 더 해라. 그래갖고 이제 감신대 신대원은 어쨌든 안 되는 걸 되게 해서 마치고 지금은 다시 또 이제 광림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 광림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아프리카 잠비아에 이제 부부가 가 있어요. 저희 아들과 며느리. 근데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국내에 있는 그 젊은이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 누리고 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돈이 최고야. 이제 사회적인 그런 것들 잘 개인주의가 되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는 지금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둘을 낳아서 둘을 데리고 잠비아에 가서 하나를 더 낳아서 지금 셋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 주변에 이렇게 선교사들 보면서 그 선교사들이 대부분 셋이나 넷을 낳아요. 근데 아프리카나 그런 짐바브웨 이런 선교사들이 셋, 넷을 낳아서 기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정말로 우리 국내에 있는 젊은이들 너무 풍부한데 결혼도 안 하죠. 아이도 안 낳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은 아이를 낳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알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거예요. 내 아이, 저희 며느리도 진짜 키가 160도 안 돼요. 정말 작은데 너무나 다부져요. 속이 너무 커요. 근데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 잘 키우는 게 진짜 선교라고 생각하고 그 아프리카에서 뭐 어떤 날은 이제 막 저랑 깊이 나누다 보면 많이 울기도 해요. 하루하루 이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곳에서 낯선 곳에서 이 열악한 곳에서 우리 아이 셋을 키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모험이고 오늘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나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고민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탁하기를 우리나라 대형 교회가 정말로 비자금 세우고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교회마다 선교원을 세우는 운동을 하면 우리가 고민하는 이 모든 일들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원을 위해서 하다가 저희가 신학교를 하다 보니까 선교원을 할 상황이 안 돼서 제가 정말로 제가 사비로 건물을 하나 얻어서 도서관을 운영했어요. 작은 도서관. 왜냐하면 너희들 도서관에 와. 도서관에 와서 책을 보면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또 교수나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 불러서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에게 그 어떠한 비전을 심어주고 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러면서 가정이 살아나고요. 와서 상담이 이루어지니까 가정이 살아나니까 그 살아나는 가정은요.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셋, 넷 낳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그 가정도 상담을 통해 살아나서 재혼을 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근데 양쪽 집이 셋이던 집안이 합치니까 6이 됐잖아요. 그 6명을 통해서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걸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우리나라 교회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되는데 이 선교원 세우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진짜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개척교회가 아까도 군소교단 뭐 얘기하셨는데 어떤 한 개인이 개척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시대예요. 저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정말 힘쓰고 애써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 놓으면 큰 교회로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인데,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는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저도 어린이집도 했었고요. 진짜 아동센터도 했었거든요. 지금 아동센터 저도 운영하고 어떻게 있어요. 하면 이 아이들을 살릴까? 저는 정말 매일매일 울어요. 저희 남편 목사님이 그만 울어. 근데 저는 안 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우는 게 그거예요. 이 교회가, 저 큰 교회가 저런 일 하지 말고, 바자회 같은 거 하지 말고 선교원 세워서 저런 인력을 아이들. 선교원 교사로 써서, 어린이집은 왜 엄마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왜 어린이집 보내요?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멘입니다. 그런 일을 했으면 사모님 좋겠다라는. 너무나 귀한 네.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점심시간이 네, 지금 네, 네. 다 됐어요. 식사를 맛있게 하고 여기 와서 네, 네, 다시 그 총회장님들이 또 바쁘시니까 스케줄이 워낙에 지금 바쁘신 분들이라 일정을 보고 제가 보고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 보수교단 연합회를 지금 추진하고 계세요. 거기에 짧게 한번 총회장님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보수교단이 지금 WCC, WEA 동성애 이 그 교단 연합회 들어와 가지고 네. 좀 뿌리 박고 네, 있어요. 지금 네. 이것을 안 드러내요. 우리가 각서까지 다 쓰고 예. 그것을 절대로 반대한다는 네. 각서까지 쓰고선 지금 예. 이 보수교단 연합회가 지금 이제 네. 그 태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은 깊이 오래전부터 기도해온 것인데요. 예. 한기총이 변질이 됐고 한교회원이 네. 다 변질이 됐고 네. 이런 상황에서 네. 그래도 구심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수교단 연합회라고 네. 이제 지금 이 이사 지금 네. 저기 그 법인이 네. 다 돼가지고선 이제 내일 서류가 다 들어갑니다. 아, 네, 이사 빨리 예, 되네. 신속하게 지금 네. 하나님이 진전을 하고 있고요. 아멘. 그리고 그 중심에는 네. 교회예요. 네. 교회 살리기예요. 네. 아멘. 교회는 많은데 사실 교회다운 교회, 네. 하나님 인정하는 교회, 그 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형식화돼 버렸어요. 네. 예배가 종교 행사로 돼 버렸기 때문에 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지만이 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의인 10명에게 있어요. 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그 의인 10명을 우리가 가리켜야 되고 아이들한테 네. 그리고 신앙 교육을 바르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를 예수님이 너희들은 예배를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네. 나는 예배를 알고 예배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든지 상관이 없이 관심도 없이 그냥 내가 예배 드린 걸로 만족을 하고 있다고. 이거는 이 절대적으로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죠. 네. 예배를 그래서- 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이제 30년 동안을 제가 교회 본질 예배 회복 운동을 위해서 목숨 네. 걸고 여지껏 해오고 네. 있는데요. 네. 이번에 보수교단 연합회 네. 중심적인 그런 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네. 바로 교회 본질 본질 예배. 예배. 여기를 위해서 신학도 바르게 써야 되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멘. 선교도 우리가 바르게 써야 되고 네. 이렇게 이런 것이 중심이 교회가 돼야 돼요. 네. 중심이. 아멘. 중심이 신학이 중심이 네. 아니고 네. 선교 단체가 중심이 아니고 교회가 네. 돼야 돼요. 그렇죠. 교회 일꾼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신학교가 필요한 네. 거고요. 아멘. 아주 좋은 신학교가 필요하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돼야 돼요. 네. 개인적으로 선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보내는 자가 있어야 되고 네. 또한 보냄을 맞습니다. 받은 자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이러한 것들을 네. 우리 해서 요번에 보수교단 네. 연합회가 네. 창동이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이 많은 지금 30교단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현재 네. 그래서 이 쏟아져서 지금 들어오는데 저희가 선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조 회장님도 네. 예, 그래서 같이 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저 학장님께서 이제 마무리
이제 기도. 해주시고 식사 후에 다시 시간 남은 분들은 더 예, 자세히 식사 후에 예예 이 식당은 2층입니다. 예. 일단 2층이고 우리 저 사무총장님 안내하에 예. 식사를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말만 하고 끝나버리면 이제 안 되니까 예. 구체적으로 MOU를 이제 맺어야 예. 그다음에 이제 MOU를 맺은 이제 교단만 예.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예.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다시 뭐 물건을 여기다 놔두고 가도 됩니다. 뭐 예. 다 CCTV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놔두고 그러니까 함께 식사. 기도하고 중기도문을 마치고 그렇죠. 예. 식사를 하죠. 일단 기도하시죠. 예.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대에 부름받은 것은 아버지의 뜻을 확실하게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당장님들과 모든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도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그 기업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